야반도주를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야반도주가 아니고 킬로미터죠. 일단 구속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뭐 야구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수년째 있어왔던 얘기고 실질적으로 또 프로,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에 진출한 이후에 구속 상승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지표도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하고 협동조합과도 얘기를 좀 했었고 한번 정말 왜 그러는지 알아보자. 모두 다가 떨어졌어. 많이 오르지 않아. 라는 결과는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재밌다고 느꼈던 건 정말 답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외로 너무나 명확하게 왜 구속이 오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책을 정말 취재하고 쓰게 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미국과 일본은 구속이 올랐다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올랐다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저변이 적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그럼 과거보다도 그렇게 상승폭이 적다는 건 뭔가 연습 방식이 되든 우리나라의 어떤 초등학교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프로까지 오는 혹은 프로 이후에서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뭐 세계적인 흐름에서 좀 도태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췄고 실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을 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크게 결국 그런 내용들이 킬로미터라는 책으로 이제 함축됐다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술 드셨어요? 말을 높이려니까 힘들어. 뭐 골프라든지 특히 골프가 그런데 골프 쪽에서는 이제 기사도 그렇고 칼럼도 그렇고 이제 미디어에서도 그렇지만 뭐 선수분이나 코치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항상 지면 발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야구라든지 축구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나름대로 인기 있다는 공과 관련 구기 종목에서 지면 발력 뭐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지면 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라든지 혹은 지도자라든지 관계자들이 아주 적다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면 발력 쪽에 초점을 맞췄고 또 실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면 발력을 대해서 아는 뭐 현장 쪽의 선수라든지 지도자가 거의 드물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투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회전력, 허리를 이미 처음부터 좀 틀면서 회전력으로 던지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전진력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건 환경적 요인이냐 아니면 혹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늦어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그리고 너무나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하늘만 보고 있다. 뭐 과거의 농법이 뭐 천수답이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근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벗어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농업은 벗어났는데 프로스포츠가 혹은 어떤 특정한 종목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뭐 이번 취재였던 것 같아요. 뭐 지면 발력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야구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체중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뭐 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투수들 투구폼도 그렇고 타격폼도 그럴 때 체중 이동을 이야기하는데 체중 이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된 혹은 오해를 크게 부를 수 있는 단어라는 걸 뭐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알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 그리고 뭐 저 자신이 뭐 알게 된 건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선진화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 야구에서 트레이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구나. 이건 단순하게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 자체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 선수들 그리고 이 야구 관계자들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이 책을 쓸 때도 뭐 효상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누구나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온다든지 혹은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읽다가 짜증이 나서 책을 던져버리는 이런 없기를 좀 바라고 좀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실은 또 우리가 또 트레이닝 파트너나 이런 쪽에 대해서 비전문가 거의 아는 게 정말 쥐꼬리만큼도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뭐 실제 뭐 야구인 분들도 그렇고 야구 관계자들도 다들 한 번 잡고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읽었다는 말들을 다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야구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불안감에서 조금 벗어났다. 지금 당장 뭔가를 제도화된 곳에서 규격화시켜서 우리 아이에게 야구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또 델타 변이까지 나오면서 원래 생각했던 선수라든지 이제 뭐 코치분들이라든지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 쪽도 그렇고 델타 변이가 나오고 또 이제 뭐 소위 안 좋은 사건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좀 만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몇몇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수들의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그 선수가 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여정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빠른 공을 던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 뭐 지면 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지면 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선수가 가지는 의문을 또 찾다 보면 또 어떤 요소들 새로운 트레이닝이라든지 이걸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좀 여정을 그러니까 어떤 구속이라는 여정을 찾는 책으로 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좀 델타 변이가 전파가 빨라지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건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이죠. 저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던 분들이 최소한 4분, 많으면 한 6, 7분 정도를 못 만났는데 그분들한테서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저희도 좀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거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 그리고 책 안에서도 좀 더 많이 녹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보강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들죠. 네. 진짜 로드무비 같은 느낌의 책을 쓰고 싶었잖아, 처음에는. 그렇죠. 노도? 로드무비. 노도무비? 파슨스나 해보세요, 파슨스나. 파슨스. 실제로 현장을 가봤을 때, 뭐 아마추어든 어디든 뭐 가봤을 때 좀 놀랐던 것은, 우리가 정말 순발력과 유연성이 필요한 이 어린 나이에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지구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이거는 인터뷰를 한 학자분들, 공인대 이기광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너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을 때도 왜 우리는 순발력과 유연성을 키워야 되는 시기에 근력과 이 지구력만을 키우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투수들이 혹은 선수들이 순발력과 유연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스프린트라고 표현되죠. 단거리를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순발력이 길러지는 건데 이 연습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50m가 됐으면 50m를 12번, 15번 이렇게 뛰면 이건 순발력이 아니라 이건 지구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들이 아직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고요. 이건 학자분들 혹은 트레이너분들과 조금만 상의를 해도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학교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전문 트레이너분을 고용한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제 전문 트레이너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이제 일본 뭐 책에도 소개된 뭐 평일날 하루 50분 이제 연습을 하는 다케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 외부의 전문가가 구로다라는지 마에다라는지 메이저리그에 미국으로 갔는 선수의 미국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구단에도 소속돼서 일했던 분이 이제 여러 고등학교에 이제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트레이닝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십시일반 뭐 비용이란지 이런 것은 십시일반이란지 여러 방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학교들이 꼭 비용적인 부분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의지의 문제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지금 손윤 선생님께서도 50분 연습에 대한 얘기하셨고 책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저 개인적으로들 얘기한 얘기인데 장시간 연습에 대한 신화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연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KBO 리그 경기에서도 특정 팀이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긴장으로 실책이 많아졌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폰고 1000개 받아야 되겠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책이 많아졌다는 건 집중력이 부족한 거고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건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긴장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가 부족하다, 연습량이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아까 효상이 이야기했던 스프린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걸 떠나서 스프린트를 몇 번 뛰느냐 혹은 장거리를 몇 번 뛰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연습 방식에 있어서는 연습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선수가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혹은 체력을 방전하듯이 정말 절실하게 하듯이 모든 걸 쏟아붓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본인의 체력이 100이 있다면 지금 한 오후 3시부터 혹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 연습이 한 저녁 8시나 10시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 긴 시간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40%만 여기서는 한 30%만 계속 이렇게 세이브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진 어떤 퍼포먼스의 최대치를 한 번도 발휘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력이라든지 사실은 야구라는 게 순간 폭발력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길러지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어린 단계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프로에 들어가면 이제 결국은 프로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졸업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순발력이라든지 혹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 될 때 길러지지 못한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건 이번에 취재하면서도 더 절실하게 느꼈던 건 정말 24세 이하 그 나이대에 학생 야구 선수나 아니면 프로 야구 선수가 해야 할 운동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가 넘어갔을 때 이제 근력을 키운다든지 근육의 양을 늘릴 수는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현대야구 혹은 현대과학, 스포츠과학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미친 듯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수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새로운 걸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과거처럼 연습량이 부족해 실책하면 너 폰고 1000개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수용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킬로미터를 쓰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 스포츠와 이제 인플루언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포츠 스토리텔러라는 이 타이틀로 네이버 스포츠에서 활약을 하게 됐는데 활약이라는 표현은 너무 좀 낯간지럽네요. 글을 쓰게 됐는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는 아마추어 그리고 아마추어 랭킹 그리고 또 이 미국 마이너리거 혹은 좀 아직
그 완벽한 프로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의 선수들을 많이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읽어주시고 부족한 점 있으시면 뭐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뭐 팟캐스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와서 후원 꼭 해주셔야 되지. 그렇죠. 후원해 주시고요. 후원 이제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유료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야구에 관련해서 거의 매일 1년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이상 방송을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찾아오셔서 또 운전하실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은 꼭 해주시고요. 후원!